저기 그래가지고 지금 인천이니 뭐 이런 데서 고발 좀 하셨죠 또 그리고 본인이. 아, 네네네. 그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재검표를 처음으로 한 곳이 이제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그렇죠. 인천시 연수구를 민경욱 후보가 이제 제기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6월 28일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재검표 과정에서 그 민경욱 후보 측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300장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검증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법원 검증조서에. 네. 근데 그날 당일날은 그것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뒤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편 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00장이 늘어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늘어났다고 하니까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했습니다. 아니 재검표가 아니고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이 무슨 소리냐? 이건 뭐 확정된 거다. 대법원 검증조서 이거 확정된 거니까 끝 아니야 이상 없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많은 소송 관계자들이 있는데 고발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서울 종로경찰서로 투표 위조 및 증감죄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입니다. 참 그리고 이게 저기 이 전자개표기가 이 네트워크로 원래 연결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선 랜에 의해서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네네네. 그 의혹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지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통신이 안 된다. 통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네, 전자개표기는 통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통신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중앙선관위 말이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통신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아까 비밀투표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비밀투표 침해만이 아니고 이게 복사 스캔돼 가지고 복사가 저장 장치에 저장돼 가지고 이것이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게 빅데이터와 그러니까 계속 쌓이면서 지난주 6월 28일 지방선거에서 썼단 말입니다. 사전선거 했고 이 투표지 분류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럼 두 번 했으면은 자 빅데이터가 생산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거죠. 무선 랜 카드 연결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통해서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취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모습이 작년 2020년 5월 2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2개표 시연회를 할 당시에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럼 저게 지금 그 가운데 빨간 큰 자리가 저게 무선 랜 카드가 있는 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선 랜 카드가 있는 자리인데 이제 표면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예. 표면이 이제 이걸 떼기 위해서 열 히팅, 네. 열을 가열해서 녹여서 납을 녹여서 녹여서 떼냅니다. 떼내면은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제가 내가 밝히지는 않겠는데 이 과학자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군데 전문가들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붙어다 떼어놨다. 그리고 심지어는 LG전자 서비스에 가서 기사들한테 가도 떼어낸 겁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홍보팀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LG전자에서는 생산 단계 때 이런 모습이었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PCB 이거 이제 기파를 PCB라 그러는데 PCB는 보통 이런 거가 이제 한 15층 18층이래요. 그 굉장히 여러 층으로 돼 있어요. 두껍지는 않아도. 그런데 이 PCB에서 이걸 연결을 할 때 얘가 칩이 이게 연결이 복잡하면 바깥에다가 발을 붙이질 않고 칩 발로 하질 않고 바닥에 볼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칩에 바닥에 볼이 있어서 얘가 박히는 거야. 방금 말씀하신 볼 타입이에요. 네. 볼이고 지금과 같은 요즘은 지금 한 것은 이건 볼이고요. 이게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네, 방금 말씀하신 볼이고 최근에 생산하는 것은 전부 랜드입니다. 랜드 표면 완전 장착해서 이 기술이거든요. 예. 이 기술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아예 떼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근데 근데 볼 타입이라고. 볼 타입. 예, 예. 그러니까 저 흰 자리가 뭐냐면 이 볼 타입으로 박혔다가 볼을 떼어내니까 예, 납이 남아 있는 자리예요. 저렇게 되면은 저 기판을 못 써요. 네네. 왜 못 쓰냐면 회로에 납이 들어가서 쇼트가 돼 있는 상태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따로 커피 마실 때 우리 조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저 무선 랜카드 떼어낸 거는 그날 시연을 하면서 시연을 안 했다. 예, 작동하지 않은 안 할 수가 있지. 별도로 준비된 것을 별도로 준비된 걸 하더라. 이게 바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위반이죠. 야바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볼 타입 칩 떼내 버리면은 납이 남아서 합선이 돼 있는 상태거든. 쇼트 나가지고 쇼트가 난 거죠. 그러니까 기판이 작동을 전문가들 딱 보면 되면 바로 그냥 아는 거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무선 랜카드가 가운데 있고요. 그 옆에는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둥그런 것이 그 옆에 또 보면은 이제 핑거 프린터 해가지고 지문 인식하는 거인데 여기도 떼낸 겁니다. 보시면 네, 어떤 아까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대개 이제 보시면은 이 자루냐 함체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 같으면은 뭐 때문에 또 돼 있냐면 자루를 상판에 결합을 할 때 결합 방식이 요새 핀으로 바꿨대. 근데 나는 이제 오히려 가정을 해서 선관위 입장에서 제일 튼튼한 방식은 본드로 결합하는 거거든. 네. 핀은 빼면 되잖아. 네네네. 본드는 뜯어야 되고. 네네네. 뜯기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허위 사실이야. 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까 투표지, 사전투표지 그거 전국 단위에서 임의 체본하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서울 만약에 서대문구면 내가 울릉도에 가서 투표를 하더라도 예. 서버에서 서울 서대문구 사람만 따로 모아서 1년 번호로 해서 거기다 때려주는 거야. 울릉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속한 선거구의 선거구 내에 1년 번호더라고. 그러니까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한 거거든. 네네. 나는 전국 단위의 임의체본이고 1년 번호도 아니고. 네네네.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관위가 유리하게 해줬는데도 나 몰랐으니까 네네네.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허위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허위 사실이 없어. 네네. 그걸 가지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에 의한 타인의 선거의 자유 방해 플러스 하여간 희한한 애들이야. 근데 아까 그 노트북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떼는 것이고 그러면 LG전자에 납품할 당시의 모습은 어땠느냐? 예? 예? 거기까지 제가 사진은 못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PCB 전문가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표면 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매끄럽습니다, 그냥.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장착을. 예, 납품할 당시의 모습. 그럼 아예 장착 안 하면 회로가 쇼트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와요. 그렇죠. 가동해. CPU가 가동해. 그럼요. 근데 저렇게 저런 식으로 붙였다가 떼버리면 회로가 쇼트가 나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작동을 안 하죠. 이 시점에서 LG전자는 정말 그 국가를 위한 기업. 그럼 어디에 들고 가서 그걸 그 칩을 안 친가?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한틀 중앙선관위 그 중간에서 납품 단계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은 수사해야 되겠죠. 희한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어디야 봉인지 문제가 좀 있죠. 네네. 그래서 봉인지 문제도 이번 재판에 들어갔었어요. 봉인지 문제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쟁점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검찰이. 그 쟁점 못 삼지. 예. 쪽팔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실은 봉인지 문제는
그 여러 가지인데 저도 봉인지 문제 가지고 이제 저기 그 경찰 조사 받을 때 경찰한테 그랬다고. 이놈의 봉인지가 봉인지 이제 사전 투표함 이제 붙였다가 떼잖아. 네네네. 붙였다가 떼면 네네. 원래는 표면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 뗐다는 흔적이 남아야지. 아무것도 안 남아. 안 남아. 깔끔 제거용이야. 네네네. 거기다 봉인지가요. 그냥 우리 스카치 테이프처럼 해갖고 막 돌아다녀. 네, 관리 투표소에 번호가 없으니까. 관리 안 해. 네. 원래는 봉인은요. 봉인지마다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유식별 번호. 그렇습니다. 종이 한 봉인지 하나에 한 매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써야 돼. 예, 그렇습니다. 요 번호를 어디에 붙였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렇습니다. 붙인 거 누구 확인했다. 예, 그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장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게 사전 투표 때 붙인 사람하고 개표 때 까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확인을 하려면 붙인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미지로 만들어 놔갖고 그걸 보고 대조를 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부가 안 된 거예요. 예. 이게 전부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랬더니 구멍입니다. 나 조사하는 경찰관이 예. 국가기관이 말이에요. 그런 리가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있는 건 지금 선생님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도 웃겨갖고 내가 그 경찰서에 한 4번 가서 한 4시간씩 조사받았어요. 네네. 경찰서 조사도 길었어. 다음번 조사할 때까지 공부해 보세요. 그때 다음번 가니까 안 물어. 야, 이거 진짜 이거 봉인이 아니에요. 봉인 아닙니다. 봉인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벨라루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벨라루스? 네, 벨라루스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콜롬비아. 아니 콜롬비아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 시리얼 넘버 다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렇게 할 거고요. 주과인민공화국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이제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벨라루스, 러시아도 심지어는 이 시리얼 넘버 기본입니다. 이거는 선거의 기본이고요.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고의적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념적인 설명 마저 드리고 좀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전투표제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어디서나 불쑥이에요.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그러니까 사전투표소 입장에서 보면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야. 네네. 그거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성립하는 거야. 네네네. 예를 들어서 아니 나 진짜 웃기는 게 우리 백신 맞으러 갈 때도 네네네. 예약하고 가잖아. 예, 그렇죠. 며칠 날 어느 병원. 그렇죠. 이게 투표 행위가 백신 맞는 것만 또 못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계속 하려면 최소한 투표소 예약제를 둬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아니 주마다 달라요. 예,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그 주소관이기 때문에 투표가.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럼 본투표 날 예약하면 되잖아. 그렇게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아무튼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보관도 제대로 해야 되고 봉인 문제, 그 다음에 투표지가 이 본투표지는 이렇게 돼서 이쪽에 절취부죠. 예, 절취부가 이렇게 요즘은 있죠. 가위로 자르죠. 가위든 칼이든.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절취부인데 이 절취부에는 그러니까 고유식별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넘버링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요것만 세면은 요게 몇 장인가 세면 오늘 투표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아. 눈으로 확인해. 그럼요. 예. 근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뭐 이제 고유식별부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막 돌아다녀도 비밀투표가 안 깨져. 그렇습니다. 예. 사전투표지는요. 통째로 하나예요. 절취부가 없고 이 가운데 떡 잘생긴 QR이 박혀 있어. 그것도 QR도 불법이야. 가운데는 아니고. 원래는 그게 불법이죠. 바코드죠. 네, 1차원. 그리고 얼마나 중앙선관위가 개판인지 오늘 고발하겠습니다. 너희 왜 절취부 안 뒀냐 그랬더니 151조 8항인가에 뭐가 있냐면 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절취부를 절취하지 아니하고 회속용 봉투에 넣을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간에 예. 그러므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전체에 절취부를 안 뒀다야. 잠깐만, 절취부를 절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취부가 있단 소리잖아. 네네네네네. 그걸 지 마음대로 비틀어 해석해서 절취부를 없애고 몸통부 하나만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나라 원래 사전투표 제도는요. 종이를 쓰게 돼 있어요. 종이를 써서 종이를 통해서 상당히 그 아까 체인 오브 카스터디 검증 포인트들이 존재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가 이걸 이상 야릇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상 야릇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럼버링이나 이 복잡하게 이 사실 선거라는 것이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4, 5학년 또 초등학교 4, 5학년 또 쉽게 누구나 연세 드신 분들도 알 수 있고 그다음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의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재검표하자는 거.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에 아주 그렇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튼 요번에 이제 요번에 공명선거를 하려고 무결선거 네트워크나 저희 같은 조직 몇 가지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이쪽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끌어넣으려고. 이게 제일 이해 당사자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예요, 이제는. 네네네네. 맞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뛰어들어야지. 네네네.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한 명 보내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광역선관위에 17개의 선관위원을 보내요. 네네네네. 17명을. 253개 시군구 선관위에 선관위원을 한 명씩 보내게 돼 있어요. 네네네. 이 사람들만 제대로 띄워줘도 네네네. 그리고 당에서 보내는 선거 참관 감시인이 제대로 띄워주면 네네네. 이거 일 깨끗하게 해결돼. 네네네. 상당히 막아낼 수 있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스크럼 짜고 계속 중앙선관위 방문하고 이번엔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자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부정선거 전혀 없다. 이거 선거에서 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제가 줬는데 아예 이 사람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아마 이번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네. 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국힘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내야 그러면서 시민이 같이 손을 딱 맞추쳐야 이거를 어느 정도 막아내요. 네, 그렇죠. 네,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정당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2018년 선거 때 사회로 총선 때 제가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경우인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정당이 안 움직이니까 어렵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왜 정당 추천 위원들이 2명이나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